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갈산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양나래 사회복지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정신장애인의 독립주거를 지원한 사례, 슬기로운 독립생활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만남입니다. 우선 저희 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갈산복지관은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신규 입주민이 전입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복지관으로 연계하는 입주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분도 이렇게 의뢰가 되었습니다. 의뢰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셨고요. 정신장애 판정을 받고 무려 16년간 정신병원에서 생활 후 퇴원하셨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이분은 어떤 분일까? 어떤 기대감을 갖고 16년 만에 퇴원을 결심하셨을까? 우리 마을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였습니다. 제가 만난 당사자분은 이사 온 지 일주일 만에 이야기 나눌 사람이 와서 기쁘다는 말을 건네며 저희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당사자분은 내가 원할 때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자유로움을 원해서 퇴원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원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지하철을 탈 줄도 모르셨던 당사자는 오직 계약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부평구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6년간 외부와의 단절 속에서 살아오신 당사자분의 대단한 용기는 이분의 강점으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확인한 당사자의 욕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 만들기,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외래병원을 찾아 재입원하지 않기.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디어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한 저희는 지역의 기관들과 함께 힘을 합치기로 합니다. 각 기관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뜻 자신 있는 분야에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에는 우리 마을 둘레 사람들과 당사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실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란색 노트가 보이시나요? 자잘한 글씨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목록화한 당사자의 정리 노트입니다. 생활용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과 우리 동네 숨은 맛집, 주민들이 자주 가는 가게와 시장은 어디인지 저희는 이웃 주민들에게 질문하며 부지런히 인사하고 함께 돌아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복지센터는 필요한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당사자의 공공인프라를 확충하였고요. 관리사무소는 첫 독립생활을 한 당사자의 상황을 이해하며 주거 환경 개선에 힘써 주셨습니다. 주거 공간이 제법 사람 냄새로 채워지자 마음의 안정을 찾은 당사자는 곧바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동행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당사자와 함께 희망하는 외래병원의 특징을 정리한 후 해당 조건에 맞는 병원을 탐색하였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선택한 병원의 주치의와 의료 시스템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현재까지도 당사자는 자신의 질환을 수용하고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다니며 증상의 재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질환을 수용하고 주거지 안정을 되찾자 어쩌면 당연한 정서적 외로움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시설과 연계하여 주 1회 동료 지원과 활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선배 독립 당사자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사례관리자는 가구 설치, 명절맞이 음식 나눔, 쓰레기 봉투 수령, 유면 세탁소와 미용실, 시장 가는 버스 노선 묻기와 같은 여러 가지 구실로 당사자가 좀 더 다양한 지역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일상이 안정되고 이웃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가 되자 취미활동을 탐색하고 복지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며 다채로운 삶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기관들과 함께 개입한 개입 전후 생태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 사후를 비교해 보시죠.
단조로운 삶이 정말 풍요로워지셨습니다. 당사자분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시면서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되었습니다. 실천 과정에 따른 변화로는 첫째, 공식, 비공식 자원의 지원으로 가족 기능의 보완과 지역사회의 보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는 취미활동을 영위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일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둘째, 증상으로 동반되는 불편함을 확인하고 대처 방법을 탐색하며 사회적 입원과 증상의 재발을 예방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구실로 이웃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여 인적 자원이 풍부해졌습니다. 이웃과의 긍정적인 만남은 당사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주민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저희 복지관은 최근 마을의 정신질환 사례가 증가하면서 흔히 생각하는 질환의 의료적 치료 관점에서 벗어나 일상의 회복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질환으로 인해 무너진 사회적 관계, 이웃 주민과의 불화를 극복하고 신체적 건강, 내면의 성장을 돕고 싶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천한 우리 기관의 실천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정신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기존 보건 영역에 집중되어 있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입을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강점을 살려 주도성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당사자의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질환 안에 숨어있던 당사자는 마을의 따뜻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마을 환경동아리 활동, 복지관 휴대폰 교육, 도서 후원, 요리 나눔 등과 같은 취미활동을 영위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상의 회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마을에서 받은 관심과 배려를 타인과 나누고 싶다며 해외 빈곤 아동에게 결혼 후원을 시작하며 선순환의 나눔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넷째, 종사자 관점의 변화. 정신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 안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의 폭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조현병, 알코올 사용장애, 우울 등 각 영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의 폭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와 신체 건강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을 지원하며 건강한 삶의 영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이분을 잘 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실 저희는 마을과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온 기관이었습니다. 지역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분들을 도와야 한다는 지역의 욕구와 기관의 욕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 3년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협회에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역사회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관형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사업, 마음소풍의 주축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교육과 프로그램 연계 등을 해온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마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지역과 함께하는 역량 강화, 마을의 힘 기르기였습니다. 복지관 종사자, 관리소 직원, 행정복지센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기교육이 있었고요.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초청하여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정신질환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슈퍼비전을 받으며 우리 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정신질환자를 도울 수 있는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여기에는 회계선생님과 시설관리 선생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셋째, 꾸준한 지역 내 인식 개선이었습니다. 3년간 6차례의 정식 캠페인을 개최하기도 하였고요.
월 1회 통반장 회의를 하며 자연스럽게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노고가 당사자분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공유하며 주민들의 동기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사자를 도우며 갈산종합사회복지관 다운 통합돌봄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실천한 우리 기관의 정답은 거창한 사례회의, 다수 외부기관들의 개입, 대단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힘을 길러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고 따뜻한 공감을 해주고 취미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마을을 이어주는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당사자의 성공적인 독립주거와 함께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심사위원으로 참여 후 나눈 당사자의 소감입니다. 우리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 라든지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당사자의 말을 통해 당사자의 희망사항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도서 사진이 보입니다. 너무 읽어보고 싶었다며 처음 구매하신 책이 2007년 출판된 한비아의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입니다. 다시 한번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16년간 시간의 단절이 느껴졌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복지관 휴대폰 교육에 참여하시면서 스마트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마을 동아리원으로 활동하시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끝으로 당사자분의 소감 내용을 공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두려운 것 투성이지만 앞으로 열심히 부딪혀가면서 이겨낼게요.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